올 한 해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교육 현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하는 방식과 소통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교육부 2018 정책 방향. 박춘환 교육부 차관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차관님,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면서 교육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이번 업무 보고에 국민들께 보고하는 업무 보고에 이제 내용이 많이 담겼을 텐데, 자, 교육부 중점 추진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일단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까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교육 희망 사다리를 저희가 복원하는 한편 그리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정책 수녀제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세 가지 중점을 이제 추진할 계획이시잖아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 이 가운데 교육부 내 일자리 창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을 저희가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산학협력과 취창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을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렇게 이어줄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의 R&D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에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해서요. 대학 내 유부지가 기업 또는 연구소 등의 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대학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맞춤형 학과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 공급을 하고요. 예. 그리고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올해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좀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그렇게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이나 대학원 학생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 창업 펀드 조성 규모를 저희가 확대하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대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창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대학원생 등 그 고급 창업 인재가 혁신적인 기술 창업을 저희가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원 특화형 창업 선도 육성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였죠. 이제 고교 현장 실습 과정에서 한 실습생이 사고를 당한 좀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안타까움을 저희가 함께 느꼈었는데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또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지원책도 마련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특히 저희가 현장 실습의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좀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 취업 형태로 이 현장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근로의 입장에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마련된 그런 안전한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틀을 좀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점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이제 특히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가능한 저희가 시도교육청을 좀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좀 현장 실습을 위한 좋은 산업체를 확보한다거나 그리고 현장 실습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약정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예. 그리고 우수한 기업이 현장 실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에서 하고 있는 도제학교라든가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SOJT 사업 그리고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맞춤반 같이 정부 부처가 예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현장 실습 기회를 좀 더 확대해 나가고요. 그리고 공무원, 부사관 등 고졸 선발 인원을 저희가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에 고졸자를 좀 더 배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같이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현장 실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한다든지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학습 환경이 구축된 우수 현장 실습 기업 후보군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다가 제공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건 바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이 돼야겠죠. 네네. 보니까 이제 전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교육부가 현재 노력 중에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그리고 2020년부터 실시되는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먼저 그 유아교육 단계에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그게 한 2조 58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저희가 올해는 국고에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워낙 이 예산을 어디에서 지원하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네.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고로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취업률을 저희가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그렇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의 초등학교에 있는 활용 가능한 교실들을 저희가 거기에다가 병설 유치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5% 정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설을 한 2,400학급 그리고 병설은 한 1,200학급 정도 해서 전체 3,600여 학급을 저희가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그래서 2020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22년도에는 저희가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학금이라든가 그리고 수업료 그리고 학교 운영 지원비나 교과서비를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계획을 저희가 일단 수립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무상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법을 개정하는 작업들을 올 연말부터 착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균등한 교육에 관련해서 이제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대학생들의 어떤 기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대학생들이 이제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또 주거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들을 다 부담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사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학생들을 위한 또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고요? 네. 우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저희가 경감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18년 1학기에 0.05%포인트 저희가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올해만 131만 명 대학생들에게 한 40억 정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국가장학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간 총 1조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등록금 절반 이상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작년 52만 명에서 한 8만 7천 명 정도 증가된
60만 7천 명에게 확대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기숙사는 저희가 2022년까지 대학생 5만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질 좋고 저렴한 그런 다양한 유형의 대학 기숙사 확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한 9,200명이 추가로 입주하게 되겠고요. 6,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설하는 그런 작업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의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노력 중인데요. 다음으로 이제 특수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해 특수학교 건립 문제로 마찰이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18년부터 22년까지 한 5개년에 걸쳐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균등하고 그런 공정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는 그 특수학교를 한 22개교 이상, 그리고 특수학급은 보통 우리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1250학급 정도를 저희가 신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원거리 통학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밀한 학급에서 좀 공부하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해소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특수학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좀 노력을 이번에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은 홍보나 캠페인 등을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시도교육청하고 저희가 좀 협력을 해서 지역사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소통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제 처음 시작한 원년일 텐데 정말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또 인식들이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함께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포항 지진을 비롯해서 이제 각 학교의 어떤 안전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나 기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떤 대책들을 이제 마련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지난번에 경주도 있었고 이번에 포항 지진 발생하면서 특히 학교 안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우려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그 지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이 보강되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도 조금 이 내진 보강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번 계기에 저희가 좀 더 집중 투자를 해서 당초의 계획을 굉장히 많이 단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지진이 많이 발생된 그런 지진이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보다 한 10년 정도 그 내진 보강을 하는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4년까지는 내진 보강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도 한 5년 정도 단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 5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5년 정도 저희가 단축을 할 텐데요. 특히 이걸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해서 매년 1,00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도록, 기존의 특별교부금은 사실 재해가 발생되면 그걸 복구하는 데만 썼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해를 예방하는 데도 쓸 수 있게 해서 그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내진 보강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겨울 방학 중에 학교 성면 제거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는 학교가 한 전국에 1,240개교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전부 저희가 전수 점검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고용부도 같이 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도 저희가 전문기관 그리고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 성면 잔재물 조사도 저희가 실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다시 마치고 나서 수업을 할 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우려들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그렇게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부의 2018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그 끝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위한 교육부의 다짐과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근데 제가 조금 더 좀 앞에 사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서 너무 말씀해 간략하게 주세요.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저희가 아까도 몇 가지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예. 특히 아까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특히 어떤 저희가 정책을 할지에 대한 부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학년제를 추진하고 그리고 올해 일반고와 그다음 외고 자사고 등에 대한 고입을 동시에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새로운 대입 제도를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8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저희가 확대하고요. 그리고 지방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우리 대학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렇게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면서도 유연한 그런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교육 희망사대의 보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린이집 누이가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액 국고로 저희가 지원하고 고교 무상 교육 준비하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 혜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국가장학금이 도입이 되면서 대학 단계에서는 좀 어려워도 이렇게 그 대학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가 이루어진 반면에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도리어 그런 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로 도입하는 것이 꿈사대리 장학금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떤 거냐면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학생들을 먼저 뽑아서요. 이 학생들을 고등학교가 될 학생 마칠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아무래도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 학생들을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국가 인재로 양성해 나가는 그런 길을 저희가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 기회 균형 선발을 저희가 의무화하고요. 그리고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 안전망을 저희가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까 내진 봉황에 대한 말씀 저희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좀 드릴 메시지는 앞에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교육 정책은 모든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교육 문제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사실 다 걸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요. 또 이해관계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해결하는 그 방향은 합의와 공유 그리고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바탕을 둔 국민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정말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별도의 정책 숙려 기관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요.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저희가 도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반 대립이 첨예한 그런 교육 정책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공론화와 수기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등 정말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정책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위해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충란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